자, 건축법 기출문제 네 번째 테마인 대지, 도로, 건축성 부분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배우고 나면 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대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고, 또 대지에다가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도 있었죠. 또 대지 앞에 있는 도로의 상태가 너비가 4m 이상 나와야 되고, 4m 이상이 안 되면 건축성을 후퇴하고, 이런 조건들을 맞춰야지만 건축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자, 먼저 대지에 대해서 문제를 볼 때는 이 조경을 배제하는 건물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냈습니다. 자, 원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대지면 대지가 200 이상이니까 조경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 앞에 대지에다가 또는 옥상에다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들이 우리 법에 예외로 있었죠. 자, 1번 녹지 지역의 대지면 뒤에 건물 연면적 볼 거 없이, 건물 종류 볼 거 없이 조경 면제입니다. 우리 법에서 녹지 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물은 조경 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도 조경을 면제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하나 있죠. 이게 녹지 지역에서는 그냥 조경 면제로 빼시면 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조경을 면제하는데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 지역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경을 면제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비도시역에다가 330제곱미터짜리 연립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조경 그냥 면제로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보시면 1번, 자, 녹지 지역에서는 뒤에 그냥 조건 없이 조경 면제입니다. 자, 비도시역인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에서는 조경 면제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 조건에서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5번 조경 면제고, 자, 2번 보시면 이 물류시설 같은 물류창고가 연면적 1500 미만이면 조경 면제인데, 다만 이게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는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물류가 1500 미만으로 짓더라도 이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는 조경을 해야 되므로 이 2번을 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면적 1500 미만 공장도 아까 물류랑 사이즈가 같습니다. 공장은 대지 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이렇게 돼 있었죠. 산업단지 안의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의 공장도 조경 면제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면 조경 면제입니다. 자, 축사 같은 경우는 건물 사이즈 보지 않고 축사나 가설 건물 조경 면제입니다. 그래서 조경 면제 대상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정답을 아까 우리가 조경을 해야 되는 건물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건축법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로에 관한 문제.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 건축법상 원칙적인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도로나 예정 도로가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면 이건 보행만 될 수 있는 구간 도로입니다. 자, 보행만 되는 그런 도로면 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3m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어서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보행만 되는 그런 도로 구간일 때는 3m 이상만 너비를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우가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자,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법으로 신설, 변경, 고시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조건에,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이면서 그 도로가 도로법, 사도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된 도로 모두 다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건축법상 모든 도로가 도로법으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죠. 도로법으로 신설된 것, 국토계획법, 사도법 등 관련 법에 따라서 신설된 도로가 건축법상 너비가 4m 이상 나오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으므로 2번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모든 도로가 도로법으로 신설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신설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자, 우리가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쓰고 있는 사실상 통로면 도로를 지정, 폐지 이런 거 할 때, 특히 지정을 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3번 질문은 도로를 지정, 폐지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도로를 지정할 때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쓰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라든가 아니면
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도로를 정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 폐지할 때는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건 지금 지정할 때 도로를 정할 때 이해관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왜냐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던 사실상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고도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고도 도로를 정할 수 있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죠. 그래서 아까 도로의 위치를 정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 자,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도로법으로만 시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쓰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안 받을 수 있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주민들의 동의 같은 걸 받아서 도로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이런 게 일종의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답을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3번. 자, 가로 안에 우리 공개공지. 자, 우리 공개공지 할 때는 먼저 외울 게 뭐였습니까? 공개공지는 일준이, 상준이 같은 땅에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모든 상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 일준, 상준 같은 땅에서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입니다.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이 그런 두 가지 조건. 일준이 상준이 같은 땅에서 일준 상준 땅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그다음에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에서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문종판,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어숙, 운수, 업무, 숙박 이런 게 공개공지 두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 공개공지 대상이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거죠. 공개공지는 사실 그거 먼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일준이 상준이 같은 땅에서 6가지 건물, 문종판, 운어숙 같은 건물, 이게 의료시설과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 대상은 아닙니다. 자, 문종판, 운어숙,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일준이, 상준이 같은 땅에서 설치할 때는 공개공지 의무입니다. 이 문제는 공개공지 문제 중에서 이 가로 안에 채워놓을 건데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고요. 조례로. 자, 공개공지 같은 걸 확보를 해주면 건물주가 여러 사람들 위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원래 적용되는 거에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될 수 있다. 1.2배. 이제 보시면 100분의 10, 1.2배니까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지물이지만 공개공지 아까 일준이, 상준이 같은 땅에서 5,000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 이렇게 6가지 건물만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다.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한다. 100분의 10이야. 공개공지 설치하면 높이와 건축물의 용적률을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용적률 1.2배 범위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지와 도로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가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저 옹벽의 외벽면에는 자, 배수나 지지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옹벽 외벽면에는 옹벽을 지지하는 말뚝이나 자, 배수구 같은 거는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옹벽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대지가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게 원칙이죠. 자, 6m 틀렸습니다. 자, 2m 이상 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1, 2번 다 틀렸고요. 자, 3번. 도시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경우에는 조경 의무가 있다. 자, 우리 가설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조경 면제 대상에 축사나 가설 건축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합계라고 보시면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자, 문종판, 운어숙이 공개공지 대상이다. 자, 단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죠. 농산물 유통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농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이지만 이 판매시설 중에서 도매나 소매 같은 그런 것만 의무 대상이고 농산물 유통은 공개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죠. 판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자, 5번. 건축물 지표 아래에는 건축선의 수익면을 넘을 수 없다. 건축선이 이렇게 땅에 거지면 지상 부분은 건축물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갈 수 없는데 건축선의 수익면을 지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지하 부분은 넘을 수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자, 옹벽 외벽면에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외의 시설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것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입니다. 자, 가설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자, 판매시설이지만 농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 부분은 건축선의 수익면을 넘을 수 있으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 문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네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일준위, 상준위로 보시면 돼요.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전부 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만. 자, 일준위, 상준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이 공개공지 대상입니다. 우리 공업지역에서는 중공업지역만 들어가는 거고 상업지역은 중일, 6은 다 들어갑니다. 일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전부,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므로 2번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지역이 맞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아까 2000제곱미터인 대지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건물이 맞죠. 대지 면적이 200 이상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지금 해야 하는 건물을 찾는 거죠. 자, 물류시설. 자, 물류는 상업지역이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물류시설 같은 경우가 상업지역이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건물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공장을 2층으로 짓는 것도, 이 공장 같은 것도 이 적용 면제 대상에서 자, 2층짜리 공장은 여기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이면 적용 면제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5000 미만에 2000이 들어가니까 적용 면제. 자, 보시면 가설 건축물도 적용 면제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도 적용 면제고 축사도 적용 면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녹지 지역도 사이즈 없이 기숙사, 가설 건축물도 사이즈 없는 겁니다. 네, 물류를 주거나 상업 쪽에서 지을 때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은근히 까다로우니까 그 적용 의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들 요약집에 151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자, 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대지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일 때는 6m, 4m 이상 도로에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 건 맞는데 이게 공장은 3000제곱미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강화되는 규정입니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상 대지에 2m 이상 폭으로 접하면 되는데 자,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큰 건물일 때는 6m 이상 폭도로에 자, 4m 이상으로 접해야 된다. 원래는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데 이렇게 4m로 이렇게 2m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접하는 길이가. 자, 그런데 이게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1번을 답을 하셔야 돼요. 자,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대지부터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공장이 아닌 그냥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때는 6m 이상 폭 도로에 4m 접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 공장이기 때문에 3000제곱미터 이상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 매립지는 침하 우려가 있으므로 성토나 집안 개량 같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허가권자 군수는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4m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죠. 이건 건축선의 후퇴가 소유너비 미달이 아닙니다. 소유너비를 충분히 갖춘 도로 옆에서도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4m 이하로 건축선을 따로 후퇴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임을 넘어가면 안 되고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4번 질문 맞죠. 자, 공장 주변에 공장인 광장. 자, 원래 우리가 자, 2m 이상 접하는 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이 공장이고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고 공장에서 연적 1000제곱미터 공장 같은 걸 지을 때는 이 광장 같은 게 주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적용을 하지 아니할 대지 2m 이상 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우리 1번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1번 문제에서 1번 지문에서 이게 공장이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 복도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공장이 보시면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3,00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자, 공장 같은 건물을 지을 때 2m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공장 주변에 이런 공진, 광장 같은 게 있으면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게 허가권자가 인정을 한 공진, 광장이 있으니까 2m 이상 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예외 규정으로 이거를 2m 이상 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배제하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이 완화가 되는 규정입니다. 배제해서 완화되는 규정이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장이면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입은 이 정도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핸드폰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 의사가 있으시다고.